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게 학습 누적 기록부인데요. 이걸 쓰는 걸 보면서 고쳐 나가면서 공부법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잠이라고 안 쓰고 그날 계획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획. 본인의 계획. 맨날 잠자는 걸 마치니까. 그 계획 같은 거를 여기다 쓰든지 자기 다짐을 쓰면 좋고요. 자, 오는 시간에 이제 잘 맞춰서 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사 프린트 몇 쪽을 읽었는지, 몇 페이지 이렇게 써놔야 나중에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심도 이렇게 메뉴를 쓰는 게 그냥 이렇게 메뉴를 써놓으면 점심을 뭐 먹었는지 아니니까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자, 국어 한국사 프린트를 읽었으면 이게 몇 쪽을 읽으면 몇 쪽을 내가 읽어서 시간당,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간을 따져주시잖아요. 3, 6, 9, 12, 15, 150, 30분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50분 동안 몇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쓰는 게 좋고, 여기다가 간단한 단어로 모르는 단어들을 쭈르륵 써놓으면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또 다음번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죠. 이해됐나요? 자, 똑같이 이렇게 중학 수학을 나가면 이걸 몇 페이지 수업을 뭘 나갔는지 제목을 쓰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나는 중이니까 상관없고, 수학도 수학이라고 안 쓰고 M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약자로 쓰면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수학책을 읽으면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를 써놓고, 한국사 인강도 이렇게 쓰면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사 인강의 제목을 써놔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 인강도 제목을 써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다 제목을 써놓으면 이게 한국사인지 사회인지 자기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여기를 뭐 배웠는지를 써놓으면 훨씬 더 이거에 맞춰서, 수업에 맞춰서 프린트를 주든지 수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풀 때 몇 페이지를 풀었는지 써놔야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1차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시간을 하는데 40 이렇게만 쓰면 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영어는 English, 수학은 M, 한국사는 K, 그래서 K40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다 일주일 동안 본 거를 전부 다 분수로 쓰면 시간은 분수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으로 분수를 쓰는 거를 더 지나서 몇 페이지를 하면, 자, 수학 교과서를 K를, M을 했는데, M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자, 360분 동안 40페이지를 나왔다. 그럼 360분에 40. 이렇게 하면 본인이 나중에 수학 교과서를 다 나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부를 쓴 다음에 계획을 자연스럽게 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자기 전에 내일 해야 될 거나 아쉬운 점, 오늘의 고칠 점들을 쓰면 참 좋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지금 학교처럼 안 하는 것보다는 학교 다니는 것처럼 꾸준하게 해놨어요. 꾸준하게 알차게 보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더 발전하려면 여기서도 공부를 하죠, 보통은. 남고. 그런데 이제 힘들어 하니까 보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뭐 하고 놀았는지를 쓰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거 쓰는 것도 힘들어 하니까 강요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모든 학생들은 다 여기까지 다 써요. 그리고 이 누적 기록부를 1년 써가지고 한 등급씩 안 올라간 애가 20년 동안 예외 없이 다 올라갔습니다. 없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오전에 자기 계획이나 자기 오늘의 느낌이나 오늘의 각오나 이런 것들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본인이 이거는 이제 저기처럼 제목처럼 잘 써놨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렇게 쓰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공부한 내용은 차분하게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러면 이걸 썼을 때, 이걸 썼을 때 페이지 수나 쪽수를 쓰면 분량 계산까지 더불어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9시까지 했으면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그쵸? 눈싸움하고 여기 내용 찾기, 내용 쓰기, 짬뽕, 그다음 뭐 호신술,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뭐 했는지. 역사 강의의 내용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지금 이 수준에서 뭘 공부하고 뭘 나가는지를 더 체크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냥 쓰는 것보다 이렇게 롤 돈가스를 먹었을 때 느낌이 생각난다는 거죠. 이거는 참 잘 썼네요. 이렇게 이데일로 쓰는 것까지. 그런데 오늘의 계획도 쓰고 오늘의 만화
반성도 이렇게 쓰면 일기처럼 여기다 다 정리가 될 것 같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쪽수 몇 분의 몇 시간분에 분량하고 분수로 쓰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명확하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또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굉장히 잘 건실하게 써주는데 1교시, 2교시는 안 써도 되죠. 순서대로 교시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를 쓰고 레미장을 한 번만 써도 되고, 레미장은 느낌이 어떻는지, 수익을 했을 때 몇 문제를 나갔는지, 국어 활동할 때 뭘 나갔는지를 쓰면 더 정확하겠죠. 네, 이거는 잘 쓰셨고요. 그죠? 자, 바느질을 했어. 뭐 이것도 잘 쓴 겁니다. 그럼 이것도 잘 쓴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운동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를 가서 수업을 꾸준하게 잘 듣고 학교 수업을 잘 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뭔가 한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은 다음에 저녁을 딱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는 수학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여기다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 운동하기 전후에 어떤 과목을 정해서 일관되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수학도 하고 수학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는 이렇게 특별히 많이 하려도 할 수 있는 시간이 공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본인이 뭔가를 잡아서 수학을 당겨주고 나가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사는 거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이거 덧주고 그러니까 수학, M, 원주각 쓴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이나 앞으로 바랄 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색깔로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써놓든지 하면 그죠? 네. 항상 학습이 누적해서 기록하는 것은 누적 기록해서 통계를 내기 위한 것이고 통계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저번 주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통계를 내면서 쓰면서 개선책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 통계를 평가를 해주고 이 개선책이 어떤지 평가를 해주면 스스로 스스로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논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공부로 쳤을 때 하루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초등학생으로 쳐서 20분, 뭐 영어하고 하면 190분 정도 되면 6, 3, 18이니까 3시간 정도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3시간 정도 공부를 해다가 플러스 운동을 1시간 하고 그러니까 4시간 하고 일찍 자고 그러니까 이 3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가 나간 거고 안정되게 나갔던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평일날 학교에서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시간대랑 3시간씩 5일 해봐야 15시간입니다. 토요일날이 15시간 있어요. 일요일이 15시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교 수업. 두 번째는 이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이건 네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 하루 종일 공부하면 이거 전체 공부한 양만큼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방학입니다. 왜? 이게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학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말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업. 요 두 개를 잘 보는 학생은 요게 이 수업이 잘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건데 학생들은 이 4번을 중시하는데 4번은 영향도가 제일 적습니다. 정말 큰 영향도는 방학이죠. 방학이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차이는 주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4등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일날 이렇게 쭈루룩보다 이 주말에 얼마나 케어하고 참고 놀 때는 놀더라도 공부할 시간을 찾아가지고 누수 없이 공부했느냐가 그 학생의 이제 실력 차이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봤으면 첫 번째 느끼는 건 뭐냐면 안정적이게 둘 다 공부를 해요.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욕심을 내서 본인이 더 할 수 있을까?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곳이 많은데 본인이 결정이 좀 덜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평일날이 아니라 주말에 공부를 하는 것이 만약에 빵이 돼버리면 평일날 2시간씩 더 하는 거 2시간씩 더 하고 일찍 자더라도 주말에 하면 12시나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양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본인의 계획을 짜면서 그냥 지나가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획 쓰고 이거를 반성하고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느냐?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이거를 시간분의 양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이 늘어나지만 이 양도 그 양을 했을 때 그 단위 시간당 질. 그죠?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질에 대한 신경을 아직 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섯 번째로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 여기다 일기처럼 써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의 개선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시켜서 쓰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써본 애들은 이거를 유학 가서도 이거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 필요성을 꼭 한 번쯤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쓰는 순간에는 절대 자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없어집니다. 잘 될 때는 많이 공부하는데 이 떨어지는 이게 얕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준 자체가 높아집니다. 이해됐죠? 학습 기록부를 쓰면서 내가 쓰는 방식, 내 방식인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스스로 연구를 하는 것이 본인의 삶을 발전시킨다는 기왕이면 똑같은 시간이 있는데 똑같은 시간의 삶 속에서 그 공부 시간에서 그걸 개선해서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목표도 세워보고 그거를 목표한 결과의 개선도 써보면서 여기다가 감정이나 느낌들 이게 좋았나 나빴나도 써주는 것이 진심으로 쓰는 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질문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